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한국사를 담당하는 IM은고쌤 화은계입니다. 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1919년 우리 민족 최대의 만세운동이었던 3.1운동에 대해서 배경, 전개, 영향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3.1운동의 영향으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그 배경과 활동, 잠깐의 위기 과정에 대해서 차근차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과서, 학습지, 펜, 그 다음에 물, 간식 차근차근 준비하시고 실시간에서 우리 저 빈칸도 같이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수업 시작할게요. 한국사는 IM은고쌤. 네, 갑니다. 3.1운동이 일어나기 전후로 해서 만주, 연해주, 그 다음에 상하이, 미주 지역에서 우리가 한인들이 자치기구와 학교, 심지어는 무장 조직까지 만들었었던 걸 배웠습니다. 이 연해주 지역에서는 우리가 권업회 결성이 됐었고, 이 권업회가 나중에 다시 조직이 개편되어서 전로, 한족, 중앙, 총회로 확대 개편됐었다는 걸 배웠습니다만, 이 나중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지기 그 직전에 대한국민의회로 다시 한번 새롭게 바뀝니다. 이 연해주 지역의 대한국민의회는 그들이 원했던 이 독립의 방식은 우리가 무장을 직접 해서 일본군과 싸워 승리한 다음에 정식으로 독립화제였기 때문에 무장투쟁을 굉장히 강조하던 입장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국 상하이는요, 옛날부터 영국, 프랑스 이런 서양 열강들이 일찍부터 점령을 하고 조계 지역, 우리로 따지자면 개항지겠네요. 그 개항지역으로서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외교가 활발한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다시피 여운영 선생님 주도하에 신한청년당 만들고 파리 강화회의에 김규식 선생님을 파견을 했다라고 배웠잖아요. 이 상하이에 임시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외교에 중점을 두고 활동을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서울에서는 대한민국, 우리 한반도에 그래도 서울 한성 지역이 수도였지 않느냐, 그러면서 한성정부가 이규갑, 홍진 선생님이 이렇게 만드시죠. 그런데 3.1운동이 벌어지고 나서 이 운동이 지속되는 그 양상들을 보니까 우리가 독립하려면 함께 모여서 하나로 통합적으로 조직을 하는 단체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외교를 중심으로 두느냐, 무장 독립 투쟁을 중심으로 두느냐 해서 이렇게 의견이 좀 갈리다가, 자,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한성정부의 법통을 우리가 계승을 하고 대한국민의회를 흡수를 해서 상하이 지역에 대한민국, 써드릴게요.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정식적으로 수립이 됩니다. 그리고 최초의 민주공화국을 표방하면서 임시헌법이 만들어지고요. 당시에 미국에서 외교활동으로 열심히 활동했었던 이승만을 임시대통령으로 세우고, 그다음에 연해주에서 활동했었던 이동희를 국무총리로 세우면서 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이게 1919년 9월에 헌법이 나오면서 정식적으로 출범이 되었네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그 헌법에 3권 분립을 표방하였습니다. 입법기구로는 임시의정원, 사법기구로는 법원, 행정으로는 국무원, 이렇게 해서 나뉘어서 이 세 부서가 적절히 견제와 균형을 맞췄었고요. 그 다음에 외교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두었습니다. 당시에 이승만은 사실 상하이에 바로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미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에 근거지를 두고 있으니까 미국 정부랑 접촉을 하면서 이제 대한민국의 우리 독립을 계속 청원을 하는 활동을 했었고,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바로 옆으로 옮겨왔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요, 일단 이 우리나라 땅이 아니라 국외에 정부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일본이 꽉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일제 감시를 피해서 활동 자금도 모으고 국내 상황이 어떤지 정보도 수집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기구, 행정기구를 만드는데 하나는
비밀 결사 조직으로서, 비밀 조직으로서 독립 자금이랑 국내 정보를 수집하는 연통국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교통국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랑 통신 쪽으로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랑 한반도랑 통신 쪽으로 이렇게 연락을 하고 이동을 취하고, 근데 이거를 대놓고 우리는 연통국이요, 교통국이요 라고 활동을 한 게 아니라 이 무역회사 두 가지를 이제 위장을 해서 활동을 했거든요. 하나는 아일랜드계 영국인이 세운 이륙양행, 그리고 하나는 부산의 백산상회, 이 둘을 이용을 해서 국내와 연락책을 이제 취하면서 활동을 했었지요. 그런데 나중에 일제 감시에 딱 걸려요, 연통국이. 그러면서 이 존재가 드러나면서 국내 조직이 이렇게 와해가 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참 감사한 거는 이 상하이가 특히 영국의 조개지였고 일본은 영국이랑 동맹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리실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임시정부는 외교 쪽에 방향을 두고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임시정부의 기관지로 독립신문을 편찬을 하는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우리가 그 대한제국 성립되기 그 이전 조선 딱 말기에 독립협회가 독립신문을 만들었잖아요. 여기 있는 독립신문은 임시정부의 기관지고요. 그 다음에 한일관계 사료집 이런 것들을 편찬하는 임시사료 편찬소를 만듭니다. 그런데 아까부터 왜 자꾸 임시자가 붙죠? 우리가 사회 시간에 정부와 국가의 성립 3개 요소를 얘기하잖아요. 이제 영토, 주권, 국민. 우리한테 이제 좀 부족한 것들이 있잖아요. 영토라든지 주권은 우리가 임시정부를 만듦으로써 어떻게 해결을 한다고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독립하는 그날 정식으로 이 정부가 다시 승계를 한다, 그래서 임시자를 붙이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임시정부는 독립공채를 발행을 합니다. 독립공채라는 게 뭐냐면 나라에서 정식적으로 이제 지금도 있어요. 국채, 지방채, 이렇게 나라에서 어떤 정말 쉽게 설명하자면 쿠폰을 만들어서 쿠폰을 뿌려요. 자, 이거를 사면 우리가 돈을 너희들한테 받잖아.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이것을 불려서 너희들한테 돌려줄게 하는 개념이에요. 쿠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자까지 붙여서 나라가 돈을 빌리는데 그거를 그냥 개인한테 나 이거 1,000원 빌려줘 이런 식으로 빌리는 게 아니라 정식적으로 뭔가를 발행을 해서 그거에 따라서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립공채를 외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참 사줬답니다. 자기들도 먹고 살기 힘들 텐데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활동하신 분들도 많아요, 여러분. 독립활동, 독립운동이 생각하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었는데, 그죠? 사람 간의 이 도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자, 그 다음에 신한청년당에서 파리 강화회의로 파견했었던 김규식 선생님을 임시정부에서 전권대사를 임명을 해서 이 파리 강화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 뭐냐면 민족 자결주의뿐만 아니라 우리 더 이상 싸우지 않게 이거를 좀 중재해 줄 수 있는 국제연맹이라는 기구를 만들자. 그래서 국제연맹이 나옵니다. 지금은 국제연합인 유엔이 있죠? 그 전에는 국제연맹이 있었는데 이 국제연맹에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하고 싶어 라고 자꾸 이렇게 문을 두들기게 하는 역할을 맡게 해요. 그러면서 독립청원서를 제출하게 노력합니다. 물론 일제의 방해가 있었지만요. 자, 그 다음에 국민위원부, 여기는 이승만이 주로 임시 대통령이었지만 활동을 했는데 여기서 조금 문제가 생겨요. 대통령으로서 임명이 됐잖아요. 우리 교과서 186페이지 보면 사진이 또 나와요. 임시 대통령으로서 취임을 하는 이승만의 그 사진이 딱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의 이승만의 그 근거지랑 활동 기반들이 다 있다 보니까 국민위원부의 원래 기반으로서 활동하지 임시 대통령으로서 활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하이로 오라고 해도 안 와. 그래서 독립운동가들이 불만이 좀 많습니다. 같이 하나로 합해서 같이 해야 되는데 저렇게 따로 움직이는 건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닐까? 그리고 임시정부도 사실은 아예 처음부터 통합돼서 나온 게 아니라 나뉘어져 있었던 그 조직들이 합쳐져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임시정부 안에서는 이제 외교론자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무장독립투쟁,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안창호 선생님의 실력 양성, 우리가 실력을 키우자라고 하는 이 세 개의 주장으로 좀 압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제가 연통국의 존재를 알면서 탄압이 조금씩 들어옵니다. 목을 이렇게 죄이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임시정부에 잠깐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임시정부에도 잠깐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근데 그 위기가 임시정부가 존속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제 존폐 여부를 두고 할 정도로 굉장히 큰 사건들이 일어났거든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일제가 비밀 조직이었던 연통제를 발견하고 교통국이 발각이 되면서 조직이 무너집니다.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외교 활동이 좀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뭔가 이렇게 성과가 보여야 되는데 영 안 돼요. 지지부진해요. 그러면서 독립운동 내에서 제가 지금은 방향이라고 적어놨지만 노선입니다. 우리 외교 계속 할 거냐 아니면 독립투쟁 준비할 거냐, 그 다음에 갈등이 좀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파리 강화 회의에서 민족 자결주의를 제창했었던 윌슨 대통령한테 이승만 대통령이 국제연맹한테 우리 한국을 위임 통치해달라, 맡아서 통치를 해달라라고 하는 국제연맹 위임 통치 청원서 사건이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독립하는 게 아니라 국제연맹이 어느 정도 우리를 좀 맡아서 해달라. 그래서 이거를 한 임시정부이지만 한 나라의 대통령이 말을 했다는 게 독립을 생각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생각이 있는 건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임시정부 내에서 그리고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싸웁니다. 1923년 결국은 국민대표회의를 이제 개최를 해서 소집을 하죠. 그래서 크게 두 가지 파로 나눕니다. 썩었다. 새로 완전히 바꿔버리자. 그냥 새로 조직하자 하면서 신채호 선생님과 원세훈 이런 선생님들에 의해서 창조파로 나뉘고요. 아니 뭘 또 새로 만드냐. 안창호 선생님은 우리 그냥 나쁜 것만 좀 도려내고 그냥 이대로 가자 이러면서 개조파가 나오는데 이 결론이 안 나요. 그래서 결국은 엄청 싸우기만 하고 결국 해산을 합니다. 김구 선생님이 보다 못해서 이때 당시에 이제 내무령에 취임이셨던, 지금으로 얘기하면 국무총리급이었던 김구 선생님이 다 안 나오니까 그냥 해산하자 그러면서 해산을 하고요.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실망을 해서 떠납니다. 여러분 보면 우리 역사에서도 되게 비슷한 일들이 일어났었죠. 급진파, 온건파, 괴화파도 있었고, 그다음에 신진사대부들끼리도 이렇게 이제 싸웠죠.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셔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싸우는 게 나쁜 거는 아니에요. 싸움이 있고 투쟁이 있고 분쟁이 있어야 좀 건강하게 마무리를 할 수 있어야지만이 건강한 의견들이 나오는 거지. 다만 이렇게 싸웠다는 건 그만큼 독립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독립하고 싶은데, 그리고 이렇게 싸우게 만든 건 애초에 일제가 우리를 점령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어요, 사실. 자, 갑니다. 그 다음에 이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죽고 이 통수권자로서 하면 안 되는 일을 벌였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 사람을 탄핵시키려고 하니까 이 이승만 대통령이 상하이 임시정부가 자기 뜻을 안 따르네 그러면서 미국에서 활동한다고 그랬잖아요. 미국에서 모은 그 독립 자금을 안 주는 겁니다. 대통령이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해방되면 또 배우겠지만 이때 탄핵 한번 당하시고 또 해방되고 나서도 저 하야 한번 하세요. 이런 사람도 참 드물 거야, 그쵸? 그래서 1925년 결국 이승만 대통령은 탄핵을 당하고 제2대 임시 대통령으로 박은식 선생님, 유교 구실론 쓰셨던, 그렇죠? 한국의 유교 변해야 된다라고 유교 구실론 쓰셨던 2대 박은식 선생님이 나오셨는데, 이분이 나중에 또 개헌을 하셔서 국무령 체제로 가세요. 대통령이 아니라 국무령 체제로. 그래서 이동희 선생님 이렇게 좀 거쳐 가시다가 김구 선생님이 국무령이 되시고 나서부터는 집단 지도 체제로 운영하시면서 굉장히 어려웠어요. 어려운 활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이제 활동을 하시면서 맥을 끊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하셨죠. 자, 지금 후손들인 우리 입장에서는 그때 왜 그랬어? 이러면서 쉽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일제의 감시와 돈이 없음과 정부인데 허구한 날 굶었다 그래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활동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아까 이 설명을 못 드렸는데
이 첫 번째 화면을 보시면은 육군주만 참의부라고 하나 나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외교를 좀 더 신경 쓴 거는 사실이지만, 군사를 이렇게 소홀히 한 건 아니었어요. 남만주 지역에 우리 저번에 신흥강습소, 신흥무관학교, 서로군정서 이거 배웠었죠? 그 남만주 지역에 활동을 했었던 독립운동가들과 독립군 조직들을 모아서 육군 주만 참의부로 편성을 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관리하에 둡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 그리고 잠깐의 큰 위기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구 선생님이 다음번에 큰 일을 하나 계획을 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국내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국사는 IM 문고쌤.